네, 좋은 정보로 언제나 좋은 주식들 알려주시는 분과 함께합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의 첫날인데요. 네. 이렇게 첫날에 또 함께하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6월의 시작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축하드릴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부터 얘기 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좀 급했네요. 저희 여의도의 밤을 뜨겁게 달궜던 그 대결입니다. 여의도 승부사의 수익 열전. 위원님께서 시즌1에 이어서 시즌2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을 하셨습니다. 와, 수익률이 193.57%. 수익률이 이게 193%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어떤 이제 그 수익 열정이냐면요. 네. 실전에 가까운 매매예요. 그래서 얼마에 매도하겠다. 그러니까 늘 오른 그 최고의 가격에서 뭐 수익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본인이 그 위원들이 나와서 얼마큼을 팔겠다. 그런 전략까지 세세하게 실전 매매에 가깝게 한 거거든요. 근데 193%뭐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시즌 1에서는 177%, 그다음에 193%,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뭐 2번 연속 우승을 해서 뭐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럴수록 더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머니투데이 애처장분들을 위해서 수익들을 위해서 더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굉장히 또 좋은 소감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시즌2 시작할 때부터 좀 지켜봤었는데 꾸준히 좀 위원님께서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계신 게 눈에 딱 드러났었고, 무엇보다 그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게 확실히 그 30년의 내공이 실전 매매에서 어떤 빛을 발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6월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겠어요. 네, 그렇죠. 6월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이제 하반기까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장 얘기해 볼까요? 먼저 이번 주는 좀 방어 모드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이제 어제까지 뭐 시장 흐름이 뭐 이렇게 뭐 썩 좋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괜찮다는 게 뭐냐면은 전약 후강이 되는 것을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월 초에는 살짝 눌림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뭐 잠깐 한 번 더 물러서는 방어 전략이 좋겠고, 하여튼 뭐 월 초는 숨고리가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아주고. 그럼 우리의 전략은 어떤 거냐? 중소형주 단기 매매. 저는 그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2분기 시장 전망을 해드릴 때 이제 4월 달 중순 이후부터는 항상 방어 모드를 가져가고, 또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공격 모드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또 방어 모드예요. 항상 파도 타기 식으로 우리가 그 리듬을 잘 이용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하여튼 월 초는 좀 조정을 대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6월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약 후강의 패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 타기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초기에는 좀 약할 때 또 우리가 그때를 노릴 수 있잖아요. 네. 뭐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낙폭 성장주를 담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6월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위원님께서 이 수익률 점검보다는 특별히 6월에 전략을 짜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일단은 그동안 저희 시간에 72종목 중에서 60개 종목이 목표 주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아무래도 6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대회 우승의 기운을 몰아서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부담 100배예요. 네. 저도 틀릴 것도 많아요. 예, 근데 네. 뭐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6월 첫 거래일이잖아요. 뭐 좋은 정보가 바라보는 6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잠깐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저는 이제 6월은 아까 전약 후강을 말씀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월, 7월 썸머 랠리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건 금리가 뭐 6월달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제 금리는요, 오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0.25% 올리면 그게 피크아웃이거든요. 이미 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많이 오르면 그다음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내리는 거예요. 머물거나요. 그래서 피크아웃이
이것은 증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용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아클레스 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금리는 어찌됐든 피크아웃이고 그 다음에 대두되는 게 바로 중국을 비롯해서 이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그런 어떤 안 좋은 이게 악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리 피크아웃은 주가에 긍정적이고 경기 둔화는 주가에 부정적이죠. 이것이 서로 용호 상박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길 것이냐? 큰 흐름을 보면 저는 금리 피크아웃이 시장에서 더 오히려 호재를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역실적 장세가 이미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성장주가 역시 우리 기업체 입장에서는 수익내기 좋은 그런 섹터다. 아까 우리 수정 앵커께서도 어떤 뭐 낙폭 성장률을 봐야 되느냐. 그게 바로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로봇, AI, 반도체, 특히 2차 전지에서 저는 최근에 주목하는 것은 이제 폐배터리를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대략 아웃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패러다임에 선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출연한 지가 3년 반 돼갑니다만 그때 일성이 제 4차 산업혁명을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탠스를 지금까지 한 번도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에서 뭘 보셔야 되냐? 로봇을 보셔야 돼요. 로봇은 뭐 이제 생산 인구가 감소하죠. 65세 전 세계 인구 비중이 2021년에 16%였다면 60년에 43% 간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빨리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증가하고 이제 시대에 따른 노동 주체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로봇도 있잖아요. 산업용 로봇에서 어느 쪽으로 또 이렇게 더 어드밴스가 되냐면은 지능하고 효율성을 갖춘 거. 지능을 갖춘 게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협동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AI가 접목된 바로 AMR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물류, 그 자동, 자율 이동 물류 로봇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삼성전자 뭐 잘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을 투자했고 대기업의 행보를 보시면 우리가 전체 패러다임 이해하실 수 있겠죠. LG전자도 로보스트라든가 로보티즈 뭐 이런 데에 뭐 지분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 인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서,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나와서 루닉 같은 경우를 여러분께 추천드렸는데, 바로 의료하고 AI에 접목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세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SBT라든가 뉴로메카, 이게 대표 협동 로봇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T-로보틱스라든가 V1텍, T-라이오텍, 이것이 바로 자율이동 그런 물류 로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거 V1텍이 지금 사상 최고치로 돌파하는 것을 이거 어떤 것을 함의를 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AI가 있는데요. 역시 이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 브레인 이제 두뇌라 볼 수 있죠. 이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미 이제 오픈 AI가 챗 GPT로 이렇게 이제 쏘아 올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10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 다음에 또 빙 검색 엔진에 챗 GPT를 이제 결합한다고 그러죠. 또 구글도 질세라 람다 그런 언어를 활용해서 바드 AI 챗봇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그 다음에 엔소르픽에도 5천억 투자하고 있다. 이 대기업들이 자꾸 투자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또 엊그제는 그 메타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마를 가지고 꼭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 오픈 소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게 나오고요. 뭐 국내는 잘 아실 겁니다. 코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네이버 클라우드 협업하는 거, 그다음에 또 셀바스 AI, 브리지텍, 뭐 루닛 뭐 이런 종목들이 다 AI 관련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회자해야 되는 것이 역시 반도체예요. 제가 4월 8일 날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2분기에는 반도체를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역시 반도체는 IT의 백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다시 반도체가 제2의 주문기를 맞는 게 뭐냐면은 바로 챗 GPT가 쏘는 모멘텀이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이해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쓰는 CPU라든가 그다음에 GPU 그래픽이죠. 그다음에 NPU 신경계통까지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볼 때 HBM을 보셔야 돼요. 이걸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하고 육성 정책을 발표합니다. 뭐 말하자면 뭐 우리나라 같은 K칩스법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통과가 됐고 삼성에서 360조로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10년간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 니케이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게 물론 탈중국 그런 효과도 있지만 TSMC라든가 마이크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데서 한 20조 원 투자 유치를 하면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꾸 반도체를 육성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는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재고가 최고로 많이 쌓였을 때 그다음에 실적이 아주 어느 쇼크가 나왔을 때 그게 바로 1분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 거거든요. 감산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2차 전지에서는 폐배터리를 보셔야 된다. 이제 막 시장 진입 초입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초에도 이 로봇과 AI가 시장을 굉장히 잘 잡는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6월에도 성장주의 시간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반도체 쪽 보자 얘기 주셨었죠.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여전히 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뭐 반도체 내려 2차 전지 올려 이런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로봇이나 AI나 반도체, 2차 전지 굵직한 섹터를 다 얘기를 주셨지만 저희 출발 성공 투자의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고수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섹터가 다 좋은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수익률 시즌2에서 대회에서 1등을 했던 위원님과의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이 실전 매매를 할 때 타이밍을 잡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꿀팁은 없을까요? 있죠. 어떤 그게 거예요?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에요. 네. 간단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1등 기념으로서 이제 스페셜 방송을 했는데 혼자서 딱 이겁니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들 옆집 아저씨면서도 제가 뭐 인물이 잘났습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이제 어렵게 매매를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버렸는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남보다 앞서서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시고요. 막 회자되고 그럴 때 어제도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거 좀 꺾였잖아요. 꺾이냐면 일시에 꺾였지만. 그래서 남들이 막 환호하고 회자될 때 그때는 매도하시라. 바로 그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뭐냐 바로 황금 100점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30년 넘게 주식하고 역시 뭐 그렇게 하면 좀 수익 나기는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이 노란통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노란통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훼손되는 종목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좋은 수익을 드렸으니까 그다음 수익에 또 목마르신 분들은 노란톡도 많이 활용하셔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팁을 드릴게요. 네, 수익에 굉장히 목마른 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고요. 뭐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시간 통해서 이렇게 꿀팁을 들으니까 좀 든든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종목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방어형 종목 2가지 가지고 오셨어요. 성일 하이텍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것도 제가 세비캠하고 아주 큰 수익을 냈던 네. 종목인데 드디어 때가 오지 않았나. 오. 아까 제가 폐배터리 보시라 했잖아요. 그 대장 바로 성일 하이텍이에요. 뭐 내용 잘 아실 테니까 폐배터리 뭐 재활용하는 국내 1위입니다. 글로벌 5위고요. 삼성 SD에서 지분을 한 8.8% 가지고 있어요. 배터리 수집하고 전체하는 리사이클링 파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 소재까지 생산합니다. 군산의 제1, 제2 공장에 이어서 지금 제3 공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이드로 센터라고 그래요. 차트 보실까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보면은 이미 바닥은 120에선 다지고 서서히 라운드형 쌍바닥이 나오고 있어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타보다도 월봉 정도로 보고 가셔야 돼요. 크게 패러다임을 가져오니까 우리 황금 100점 전략에서 포착되는 그 양음양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대략 14만 원 정도에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1차 단기 뭐 한 5% 정도만 보신다라면 14만 8천 원, 2차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성일 하이텍은 매수가가 14만 원, 목표 주가 1차는 14만 8천 원, 2차는 15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 1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러셀 보겠습니다. 네, 원래 동사는 이제 반도체 장비 리포비시라고 그래요. 그것을 좀 뭐 성능을 업시킨다든가 그런 거는 그런 회사인데 또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러셀 로보틱스라고 해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로봇 사업을 하게 되죠. 올해 영업이 한 79억 정도에서
작년보다 한 76% 증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번 기술적으로 자리를 볼까요? 아까 이제 성일아이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라운드형 쌍바닥입니다. 가격 전략은요, 4,200원 정도에 매수해서 목표가 1차 4,450원, 2차 4,660원, 손절가 3,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러셀은 매수가 4,200원, 목표 주가 1차는 4,450원이고요. 2차는 4,660원, 손절가 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무료 방송 밤늦게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도 또 어김없이 선물 보따리 준비하셨다고요. 예, 어제 노란톡도 많이 오시고 또 밤늦게까지 뭐 네.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6월 첫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돌아와서 8시 20분부터 여러분들 선물 보따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링크 걸어둘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8시 20분부터 또 좋은 기운 가득, 선물 가득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